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고객들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카드사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도시,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시, 고양시의 최성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주요 카드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시민들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피해 없는지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게 지난 8일이었죠? 그렇죠. 예. 네. 당시 상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지난 1월 8일 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해서 약 한 1억 58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이 돼갖고 쉽게 얘기하면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 식별번호, 또 유효기간 이런 결제계좌까지도 전부 다가 이게 노출이 돼버려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억 58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건데 겹치기로 갖고 있어서 그렇겠죠? 카드를? 그렇죠. 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지난 3년 전인가 2011년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2011년에 현대캐피탈에서 한 175만 건이 유출이 되었죠. 그때도 뭐 주의 경고만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 4개월 뒤에 또 하나 SK카드 여기에서도 한 5만 건이 유출되고요. 그때도 뭐 주의적 경고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에서 한 47만 건이 유출됐는데 조금 그 당시에는 강화됐다고 했지만은 기관적 주의와 더불어서 한 600만 원 정도 과태료만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하나 손해보험과 메리츠 하재에서 한 16만 건이 유출됐을 때도 임원들에 대한 어떤 주의적 경고와 더불어서 뭐 과태료 600만 원 상당히 솜방망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직원의 한 5%를 IT 인력으로 채용을 했고요. 또 IT 인력의 5%는 또 보안 인력으로 했고 또 IT 예산이 한 7% 정도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종의 557 해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좋은 대책들을 잘 마련을 했어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 충분하게 이러한 작동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은 거 아닌가. 또 아울러서 이 소비자 보호의식도 낮다가 보니까 이 금융권에 있어서의 정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인지를 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피해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월 8일 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평상시보다 또 한 15배 정도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롯데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소비자 그 카드에서 49,000원, 뭐 15,300원 이렇게 소액 결제가 됐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피해 상담으로 많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신고만 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신고를 하면은 보상해 주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카드사들이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은 일종의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들의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을 당했다고 해서 다 보상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 스팸 문자 또 스미싱 이런 게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그래서 그 KB국민은행을 사칭해서 뭐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 승급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면은 이 소비자는 바로 피해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 주소를 함부로 누른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소비자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소비자들이 그런 스미싱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고객이 스스로 이 자신이 스미싱을 당한 이유가 정보 유출 때문인 거를 확인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118로 전화를 하시면은 그 개인정보 침해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침해 상태가 이것이 과연 이란 정보 유출로 된 것인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번 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를 어떤 소비자들이 입었을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응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인터넷진흥원의 118 그다음에 또 각 롯데카드라든가 혹은 또 뭐 농협카드 이 소비자 고객센터로 해서 확인 전화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피해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얼마인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마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2차 피해가 없다 또는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원본과 복사본은 다 압수가 됐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에 복제가 상당히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이 카드 뒷면에 다행스럽게도 적혀 있는 CVC 인증 카드 세 자리는 아주 노출되지 않아서 이제 복제 우려는 미미하다고 하지만은 이 카드 번호하고 유효 기간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이제 빠져나가갖고 부정 사용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수기 거래나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도저히 불안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카드를 재발급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비자 단체의 일종인 금융소비자원이 아마 내달 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서 금감원에다가 국민검사 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이제 요구할 방침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한 걸로 인해서 불안감 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소송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말이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그 문자 결제 스미싱 예. 이런 것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자 메시지 내에 이런 링크나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는 절대 접속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꼭 필요한 카드 예를 예. 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카드가 있었지만은 그런 걸 다 쓰지 않는 경우에는 예. 나머지 카드는 취소를 시키고 예. 꼭 내가 써야 될 카드 예. 요것만 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한번 바꾸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말띠해가 진짜로 시작되는 건 음력으로 설이 지나면서부터이죠. 말띠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을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이 설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 동안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하는 설 한마당을 엽니다. 박물관이 매년 설 무렵에 준비하는 올해 행사는 말을 주제로 특화한 민속체험 행사를 비롯해 총 40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체험 행사로는 박물관 경내에서 말을 실제로 타볼 수 있는 행사를 제공하고요. 대막대기로 걷는 중마놀이도 준비했습니다. 중마는 삼국유사 탑상편에 이미 기록된 우리 전래놀이 중 하나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마놀이와 말 장난감놀이를 재미있게 구성한 가족대항 말로 이겨보자 말놀이 경연대회도 열립니다. 또 청말이 있는 풍경 한지 쟁반 만들기, 내 손으로 꾸미는 말 저금통과 같은 말을 소재로 한 다른 체험 코너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말띠 관람객들에게는 복조리와 말 캐릭터 상품, 추억의 군것질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말띠이신 분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꼭 가득 담아보세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가 조개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널리 사랑받는 보티첼리의 명작이죠. 특유의 우아한 선을 자랑하는 보티첼리는 아름다운 여성을 주로 그려왔는데요. 그런 보티첼리가 무시무시한 지옥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보티첼리의 매력은 무엇인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티첼리라고 하면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그렸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죠? 네, 그동안 저희가 르네상스 작가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네. 오늘의 보티첼리가 르네상스 작가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이나 프리마베라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화려하고도 세속적인 또 아주 예쁜 그림들을 그렸던 덕분에 매우 르네상스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런 보티첼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작가의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보티첼리 어떤 작가였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티첼리 이름은 이제 어렸을 때 뚱뚱한 몸매 때문에 얻은 별명인 작은 술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름처럼 또 보티첼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쾌한 사람이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에게 만약에 괘씸죄라도 걸리게 되면 반드시 이제 안가품하는 그런 악동이었다고도 해요. 예. 그래서 또 호불호가 강한 편이어서 뒤끝이 꽤나 긴 편이기도 했다니까 여하튼 예. 별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그런 별난 성격이었으니까 스승님 몰래 다빈치와 함께 식당을 차리기도 했겠죠. 네. 게다가 일할 때도 보면 자기가 내킬 때만 일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보티첼리에게도 평생을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원인이었던 메디치 가문과 형제처럼 지냈던 대리인 가문인 베스푸치 가문의 그 며느리 시모네타에게 온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요. 네. 몇 번을 사랑 고백하려 했지만 그랬다가는 메디치의 후원이 끊길 것이 뻔해서 말 한 번 못 건넸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인 보티첼리가 이 시모네타를 은밀하게 스토킹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꼭 시모네타를 두고 한 말은 근데 아닌 게 된 게요. 네.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한 TV 프로그램 때문에 좀 낭패를 봤어요. 네. 사실 앵커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해서 보티첼리의 짝사랑으로 탄생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두고 작가가 표현했던 어떤 개팍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네. 이 내용을 그 프로그램이 네. 홀랑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아예 더 깊이 들어가서 보티첼리의 아픈 데를 좀 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네, 보티첼리의 아픈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보티첼리를 스토커라고 부르니까 보티첼리가 조금 이제 기분 나쁘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보티첼리의 말년 작품인 지옥의 지도라는 작품을 두고 은밀한 스토킹의 전모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지옥의 지도라는 작품은 그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네. 지난해 임페르노라는 소설을 통해서 좀 알려진 작품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미술사를 공부했다면 지옥의 지도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긴 하겠지만 예. 그 소설 덕분에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 작품을 어떤 음모를 밝히기 위해 암호 해독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가 개인사하고는 깊이 연관시켜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솔직히 이 작품은 보티첼리의 개팍한 사랑이 만들어낸 상당히 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이 지옥의 지도는 어떤 작품입니까? 거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었던 로렌조 디 메디치가 예. 있는데 그의 사촌이었던 예. 이름이 되게 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르네상스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시인인 단테가 쓴 신곡의 사파를 보티첼리에게 의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가운데 지옥편의 사파고요. 그 지옥에서 벌받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또 괴물들을 9개의 원호 형태로 나누어 놓은 층층마다에 배치해 놓고 또 바벨탑을 마치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그려놓은 채색 사파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괴물들이 아주 깨알같이 작게 그려져 있어서 알아보기는 참 힘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 신곡은 천국에 있는 연인 베아트리체를 만나기 위해 떠난 단테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보면 이 작품은 보티첼리가 신곡의 지옥편 내용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단테 개인의 드라마로 재해석해서 그려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요절해버린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절절한 사랑의 힘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단테 러브스토리가 보티첼리 러브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비슷한데요. 그 보티첼리는 단테가 중세 시대에 암울했던 상황을 일종의 지옥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단테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티첼리가 지옥의 지도를 작업하던 시점에는 아예 단테의 인생 중 그를 평생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 보티첼리 자신과 또 시모네타의 사랑 이야기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아주 숭고하게 여기게 되죠. 네. 근데 또 보면은 베아트리체도 23살? 2살 때 네. 죽었다고 하고요. 시모네타도 22살에 죽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요절한 젊은 소녀를 사랑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보티첼리가 이렇게까지 단테의 삶 자체에 몰입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건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보티첼리가 이 지옥의 지도를 작업하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시작하기 직전에 한 4년에 걸쳐서 아주 그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유명했던 작품 뭐 프리마베라, 비너스와 마르스, 비너스의 탄생 이런 그 르네상스적인 아주 대작들을 완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을 제작할 쯤에 보티첼리는 메디치가를 굉장히 뭐 강력하게 위협하고 또 르네상스를 격렬하게 비난했다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도미니크 수도사 사보나롤라에게 동화되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사보나롤라에게 매료된 자신의 변화를 메디치가에서 알기라도 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테니까 그 내용을 드러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형의 일기라든가 아니면 바사리의 책이라든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키는 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던 보티첼리가 언젠가는 메디치가에 들키고 말 것이라는 것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단테가 그 옛날 피렌체에서 추방당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또 단테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처럼 여기게 되면서 더욱더 단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테의 러브스토리에도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테처럼 말 한번 못 걸어보고 또 앞서 얘기했던 보티첼리 대작질의 주인공으로 그려졌던 시모네타를 향한 네. 그런 뒤늦은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티첼리는 사실 시모네타가 메디치 가문의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정치적 음모로 암살되었다는 비밀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는 사실 그 시모네타가 미스 피렌체였을 정도로 유명한 미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시모네타는 그냥 폐결핵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책들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보티첼리를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로 몰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거의 15년가량을 이 지옥의 지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 단테가 천국에 있는 베아트리체를 만나러 가는 마냥 보티첼리는 시모네타를 만나러 떠난 셈이죠. 그렇다면 그 대작인 지옥의 지도 그런 비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워낙 깨알같이 그려져 있고 네. 이제 도장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보긴 힘든데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요. 네. 지옥의 지도 맨 아래를 보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르네상스 상징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악마가 딱 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 예. 루시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도 위쪽에 보면 그 원래 지옥편에는 연옥에는 천국이 안 나와 있는데 예. 지옥 그 위쪽에 가보면 베아트리체가 있는 천국 중간에 연옥이 그려져 예. 있는데 거기는 시모네타의 친척인 아메리고라는 이름을 또 붙여놓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작품으로 보티첼리는 화가로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죽기 6년 전쯤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과연 어디다 놓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렸는데 예. 거기에 다빈치랑 같이 심사위원으로 갔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소식 끊겨요. 예. 그래서 그리고는 시모네타의 발끝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예.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피렌체의 그 오니산티 교회에 묻혔다고 합니다. 예. 아유, 그림을 보고 이런 얘기를 쭉 들었으면 더욱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예.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땡겨서 예.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 마지막 시간이고요. 바로크 시대 작가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카라바쪼인데 카라바쪼가 굉장히 영화적인 예. 작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카라바쪼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에서 카라바치오 쳐가지고 그림을 미리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 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 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또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가 일자리 창출 1위 도시로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또 고양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민선 5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4년 전에 시장으로 이렇게 고양시에 오시면서 세웠던 계획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네. 저는 한 4개월 된 듯한 느낌인데 벌써 네. 4년이 다 돼 가네요. 네. 우선 나름대로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네. 경험들, 열정들 바친다고 바쳤고요. 네. 모든 지자체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또 민생경제 회생, 네. 또 시민이 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도시,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와 시민의 관계가 아니라 좀 소통하는 예. 그런 이 주민자치 도시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주민자치에서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네. 운 좋게도 저희 고양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전국의 161개 시군구 중에서 1위라는 영예를 안았고요. 예. 또 광역 기초를 망라하고 어떤 지자체가 제도와 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했느냐는 부분에서도 또 저희들이 1위 평가를 받았고 예. 또 YTN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마는 SNS 이런 여러 가지 열풍들 네. 통해서 고양이 SNS 퍼포먼스라든가 네. 소통하는 시 행정을 통해서 네. 시민과 소통하는 이 SNS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도 1위를 하는 이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 모든 것이 100만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로 이렇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앞서서 출연했을 당시에 그 일산 동구청 버스 정류장 또 택시 문제, 불법 주차 문제 또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등 청취자분들이 그때 민원이나 건의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일산 동구청 버스 정류장의 혼선 문제는 그 지역 자체가 예. 가장 이제 많은 49개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요. 예.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버스 회사 측에나 예. 이야기를 해서 안전 승하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좀 택시가 좀 부족하다는 또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택시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 100여 대에 가까운 증차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시민의 발휘되는 예. 택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역시 공영 주차장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갖는 고민들인데 네. 서정마을에 1, 2주차장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공영 주차장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워낙 열악한 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어서 네. 나름 애를 쓰고 있고요. 서울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아직도 악취가 난다는 말씀은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새벽이나 저녁 때도 창문을 열고 어떤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우리 박원순 시장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에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또 용역 실시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완벽히 처리는 안 돼서 아무튼 난지물 재생센터에 대한 현대화 문제 그리고 서울시, 고양시 공동으로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이 4개월처럼 짧았다고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건 참 잘했다 하는 것도 이건 좀 아쉽다. 자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이 시민들의 모든 관심이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생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 자식들의 또 부모님들의 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아내의 재취업 문제 이런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위해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또 고향 국제꽃박람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들을 예.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회생에 초점을 두어서 예.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역시 이 여성들 주부들을 위한 좀 재취업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예.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뒀는데 아직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예. 또 장애인들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지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또 마무리 잘 하고 예. 또 민선 6기에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 고양시가 아무튼 이 좀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회생하고 연결되는 그런 좀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예. 좀 개인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 고용률, 그 일자리 1등 어떻게 그게 비결이 뭐예요? 가장 큰 비결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인접한 과거에는 배드타운 성격을 띄었기 그렇죠. 때문에 자족도시로 전환을 하려면 또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라든가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짜낸 좀 뭐 어떤 그 묘수랄까 어려운 이제 비책은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드라마 촬영도 많은 제2의 충무로라고 불릴 만큼 신한류 드라마가 촬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방송, 영상, 통신 관련한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호수공원, 고향 국제꽃박람회가 있어서 이러한 고향 국제꽃박람회를 신한류 국제 어떤 문화사업하고 연결시키고 네. 전국체전이 있으면 또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골목골목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고향 국제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3천만 불의 수출 계약을 하고 또 놀고 있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들이 적자의 원인이 되는데 거기에 고향 오리온스 또 김성근 감독의 고향 원더스 하이FC를 유치해서 스포츠가 됐던 문화가 됐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자리 또 지역경제 회생 이런 부분에 모든 공직자 모든 유관기관이 올인해 왔던 점이 다소나마 여러 가지 좀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런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킨텍스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결정적인 영향이었죠. 킨텍스도 지금 이제 제 임기 중에 제2전 시간이 오픈돼서요. 코엑스보다 2배를 능가하는 이런 이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 유치율도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고요. 또 그분들이 오셨는데 머물 데가 없었는데 이제 엠블 호텔이라는 특급 호텔도 완공이 돼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머물고 계시고요.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세계 로타리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유치되니까 고양시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좀 이렇게 그 국제적인 또는 관광도시로서 이제 좀 변모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고양시가 올해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되는 대도시가 될 거라고 들었는데 이방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100만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금년에 이제 100만이 넘게 되면은 준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요. 행정상으로는 부시장 한 명을 더 둘 수 있고 또 국장급의 자리가 세 자리가 더 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제, 경찰 이런 안전, 재정 문제에 있어서 100만에 준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번에 조례가 이제 정부 입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발효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의 여건도 있지만 또 금년에 저희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이면서 작년까지 이제 일산 신도시 20년에 가리워졌던 고향의 600년의 역사 또 나아가서는 5,000년 전에
한반도의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가와지벽시의 재발견 등 이런 부분들이 고향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으로 작용이 돼서요. 이제는 100만 고향 시민들이 함께 역사 문화 도시 또 복지 교육 도시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재능 기부를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어떤 고향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양시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 교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현재 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애당초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뭐 제대로 잘 진행될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아무튼 없던 통행료를 고향 시민들을 포함한 인근 도로를 이용한 분들이 지불해야 되고 또 엄청난 소음을 받게 될 만큼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또 국사봉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녹지축을 훼손해서 난리가 났었죠. 뭐 시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무산 위기였는데 제가 약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적극 돕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국토교통부 또 시행사에서 받아들여서 이 국사봉을 포함한 녹지축 훼손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7가지 요구 중에서 6가지가 지금 합의가 됐고 주민 요구가 반영이 돼서요. 마지막 문제를 두고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또 정부 또 시행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희망하고 있고 또 열심히 저도 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양시가 봄 또 가을에 축제도 있고 문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고양시가 고양 국제 꽃박람회라는 대표 축제 최근에 부산 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축제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요. 꽃축제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계절 시민과 함께하는 유럽형 축제가 고양시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뭐 축제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또 때가 되니까 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정말 그 큰 편견이고요. 오늘날 유럽이 저토록 발전한 데는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 문화도시, 역사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들 경우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가 됐던 호수예술축제가 됐던 또 이미 했던 전국체전이 됐던 그걸 그냥 동네에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국제적인 또 여러 경제인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민생경제 효과들을 거두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 특히 1조에 가까운 정부와 민간 투자가 예정된 한류월드에 대한 이런 이 투자를 보더라도 바로 이런 사계절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이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하고 활성화되는 있는 그런 부분이 고양시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6285번 행신동 주민입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저에게도 주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요. 네. 이왕 이렇게 지금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고향 시민들 가운데 민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양시가 동계올림픽 다음 달에 열리지만은 김연아 선수 고별전이 고양시에서 열렸어요. 그죠? 네. 예. 스포츠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전에 2014년 열리자마자 고양 어울림놀이 빙상장에서 그냥 전 세계에 아주 김연아 선수의 세계 신기록에 버금가는 좋은 성과도 좋았지만 시장인 제 입장에서는 고향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고향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김연아 선수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실내링크에 비해서 여기가 빙상장의 질이 아주 잘 관리가 돼 있고 또 안에가 좀 쾌적해서 여기에서 해야 성과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본인이 거기를 원했다는 그런 후일담을 들었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금메달 소식이 있기를 희망하고요. 네. 또 저희 고양시청 소속의 이호석 조혜리 선수가 쇼트트랙 분야에 이번에 또 금메달을 유력시 됩니다. 예. 이런 스포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데요. 예. 저희 고양시에 하나의 프로 스포츠단이 없었는데 고양 오리언스, 고양 원더스, 하이FC를 유치하고 했던 건 저는 스포츠는 시민의 건강, 가족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생활체육. 고양시는 전국에서 아니 세계 최고 수준으로 16개 정도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축구장, 공원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데요. 저는 제대로 된 스포츠 도시는 유소년들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직장 운동부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 스포츠가 어우러져서 시민의 건강, 가족의 레저를 즐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의 가족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뭐 배드민턴장 말씀도 하시고 빙상장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적자 같은 건 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그걸 1년 동안 올리고 있으니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들은 10원 하나 투자하지 않고 오리온스를 유치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경기가 없을 때는 뭐 이승철 씨를 포함해서 또 종합운동장에는 조용필 콘서트를 유치하고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각종 신한류 스타들의 여러 가지 드라마나 또는 뭐 축제 촬영이 고양시 그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자 재정을 하고 있어서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도시관리공사가 최우수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잘하셨군요. 네,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1611번으로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산동 고골순환도로 확장 재개는 언제쯤 실현될까요? 네. 이런 내용이 들어왔네요. 네. 저희들이 지금 고양시에 예산이 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민선옥이 출범했을 때 실질 부채가 6천억이었고요. 열심히 킨텍스 지원 시설을 매각해서 3천억 정도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또 이번에 복지 예산에서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과중한 부담들이 있어서 또 많이 축소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천억에 가까운 40%의 복지 예산을 또 우선 투입했고요. 또 교육 분야에 5%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유지, 보수, 확장, 보상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관산동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난개발되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재정 여건을 빨리 회복해서 우선적인 투자가 되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97번 또 주민 행신동 주민입니다 하셨는데요. 비산먼지로 피해를 주는 주변 산업 폐기물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행신동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행신동 인근에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여러 산업 폐기물이 많던 시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김무수 지사님과 함께 일각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해서 수조의 어떤 민생경제 효과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문제는 또 항상적인 그 외에도 항상적인 이 폐기물 적재 시설에 대한 좀 점검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어떤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찾도록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문자는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은
3579번. 고양시는 택시가 부족한 게 아니고 택시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네. 시장님께 전해주세요. 지하철역에는 수십 대씩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요. 네. 그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면요. 예. 기존에도 아마 혹시 같은 분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택시까지 정차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가 눈이 오거나 조금 힘든 상황이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좀 기사님들이 또 쉬셔야 되고 사고 안전사고 때문에 일찍 들어가실 우려가 있어 제가 택시 업계에 아니 정차 요구를 포함해서 주정차장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전폭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이런 좀 애로사항도 우리 기사님들이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네, 호수 초등학교 앞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 차량 많다는 학부모 민원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께서 곧 단속에 들어가실 거라고 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